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여기는 시연스쿨, 저는 와봄 토픽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회 모의고사 듣기 읽기 모두 다 끝났었죠. 저희 천천히 푸는 방법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같이 맞춰보면서 문제 풀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2회부터는 앞에서 공부한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답만 확인하고 같이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할지 주의해야 할지만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회 때와 똑같이 1번부터 12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번부터 3번은 그림과 그래프를 보고 맞는 내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상황 잘 보고 듣기에서 나오는 표현들 주의해서 맞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편물을 붙이러 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주세요. 어디로 보내시지요? 잘 푸셨죠?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들으셨어요? 남자의 말에서 우편물을 붙이러 왔는데요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전에 1회에서 무엇 하려고 라는 부분은 의도, 목적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무엇 하려고 오다 라는 표현이요. 마찬가지로 여기 온 이유가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1번밖에 없습니다. 남자 손에 우편물 보이시죠? 나머지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은 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무엇 하려고 라는 것은 모든 동사가 뒤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도 이 러는요 좀 다릅니다. 위에 보면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다 보이시죠? 이 러는요 뒤에 올 수 있는 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만 올 수 있어요. 그 외의 단어들이 오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세요. 보면 오다, 가다, 오가다, 건너가다, 왔다 갔다 하다 이런 움직임의 동사들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2번. 연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좀 빌려줄래? 여기 펜 많으니까 아무거나 써. 고마워. 이따가 음료수 사줄게.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아까 문제에선 1번이었는데 여기선 2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답이 2번 나왔어요. 자, 볼게요. 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지금 듣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 좀 해줄래? 빌려줄래? 부탁하고 있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남자가 펜 있어. 아무거나 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리고 있는 것은 이 연필, 펜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답은 교실에서 남자 손에 필통 보이시죠?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볼게요. 3번 그래프네요. 그래프는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에 따라서 내용을 잘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잘 듣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먼저 그래프에 나온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 후에 듣기 집중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3번. 최근 10년간 우리 국민이 하루 중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시설로는 걷거나 달릴 수 있는 공원이 가장 많았으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 단체 운동이 가능한 축구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잘 푸셨죠?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인데 1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2번은 한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였죠. 듣기에서 보면 10년간 우리 국민이 하루 중 투자하는 시간, 제목 그대로 나왔고요.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필요한 운동시설이었는데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시설로는 이라고 해서 우리 1회 때 본 것처럼 무엇이 가장 많았으며 또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서 나타내는 표현이 그대로 나왔었죠. 보면 가장 많은 것, 걷거나 달릴 수 있는 공원, 그 다음에 헬스클럽, 마지막 축구장 나왔는데 밑에서 보면 맞는 순서가 없네요.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부터 8번은 이어질 수 있는 말이었는데요.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만 잘 들어도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상황, 두 번째 말에서는 잘 듣고 다음 내용을 추측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뭐 잃어버렸어요? 제 지갑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에 뒀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를 보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잃어버렸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중요한 다음 대화. 자, 지갑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지갑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어디에 뒀지? 라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 어디에 두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져야겠죠. 잃어버린 사람을 걱정하는 말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거 천천히 잘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5번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5번. 여름 방학 때 여행 가려고 했는데 벌써 예약이 다 찼대. 그럼 겨울방학 때 가는 게 어때? 겨울방학이 더 길어서 여유도 있고. 답은 몇 번이죠? 네, 맞아요. 3번이 답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문제는 보면요. 아니,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뭔가 이전의 말에서 무엇인가를 제안했을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어때? 뭐 이거 해볼래?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이런 것도 좀 미리 답을 통해서 추측하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남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네요. 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겨울방학 때 가는 게 어때? 상황 위에 보면 여름 방학 여행을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뭐 예약이 다 차버려서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겨울방학에 가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네요. 겨울방학이 더 여유가 있다, 길어서. 그러면 남자는 그럴까? 찬성하는 의견, 반대, 아니야, 이번에 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어져야겠죠? 이에 대한 답이 나오면 됩니다. 답 골라보면 겨울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여자의 의견에 찬성하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다른 건요. 응이라고 찬성했는데 이번에 여행 간다. 앞뒤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위에는 아니 부정하고 있는데 이번은 여름에 예약한다. 여름방학 여행인데요. 여름에 여행 간대요. 그럼 앞부분에 응이라고 동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표현이 맞지 않죠? 그리고 예약 취소한다라는 것도요. 예약을 이미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맞지 않겠죠.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차다라는 단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한국어 단어 공부할 때 차다라는 단어는요. 뭔가 공을 차다처럼 발을 사용해서 뭔가를 멀리 보내는 그런 상황을 차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표현은요. 예약이 다 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서는 예약이 끝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차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공간에 가득 차서 가득하게 되어서 더 이상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 빈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예시도 확인하시면 돼요. 손님이 버스에 가득 찼다. 그리고 기쁨에 차서, 감정이죠. 기쁨에 차서 눈물이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 보니까 알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필요한 조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차다는 공간, 장소를 나타내는 이 에라는 조사와 함께 사용해요. 어디에 차다라고 볼 수 있죠. 넘어갈게요. 다음 6번 이어질 수 있는 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6번. 밖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공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창문을 닫을까요? 그대로 둘까요? 몇 번이 답일까요?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답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공사를 해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창문 닫을까요? 그대로 둘까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무엇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자 답변해야 돼요. 창문을 닫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결정해서 답변을 해줘야겠죠. 관련된 것은 창문 닫는 게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요. 이 대화에서 조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밖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밖에 시끄럽니? 시끄럽지 않아?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남자 답변은 이렇게 돼요. 창문을 닫을까요? 그대로 둘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자는 시끄러워요 물어봤는데 남자는 갑자기 창문 닫을까? 아니면 그대로 둘까? 답변하고 있죠. 뭔가 상황이 맞지 않은 대화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국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시면요. 방금 대화에서 나타난 언어 속에 있는 한국 문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본 표현에서는 밖이 좀 시끄럽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 것은요.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고 싶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말을 할 때는 그걸 그대로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이 나는 창문을 열고 싶은데 쟤는 닫고 싶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상대방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식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좀 이렇지 않아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 하는 것 같아 라는 표현도요. 나 좀 추워 라는 표현을 상대방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나 좀 추운 것 같아 라고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추우니까 에어컨을 끄자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더워서 계속 에어컨을 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어요. 좀 춥지 않나? 좀 추운 것 같지 않아?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상대방도 좀 춥네 라고 하면 이제 끄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런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물어봤을 경우에 답변은 끌까? 끄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좀 특이한 한국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에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문제 풀고요.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주세요. 7번. 맛있는 케이크 사온다더니 왜 빈손으로 왔어요? 오늘 그 케이크 가게가 쉬는 날이래요. 자, 몇 번이 답입니까?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내용 볼까요? 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케이크 사온다더니, 다더니 과거 나타냅니다. 너 전에 케이크 사온다고 했었는데 왜 빈손으로 왔어? 물어봤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 케이크 가게 쉬는 날이야. 그래서 케이크 살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이었구나. 케이크 먹고 싶은데 라는 아쉬운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라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 빈손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빈손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손이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한 의미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빈손이라는 것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나 물건 같은 나의 소유물이 없다. 나 가진 것 없는 상태야. 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빈손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빈털털이다 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돈이 없어서 이번 달에 너무 힘든 상태야 라고 나타낼 때 나 빈손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나 돈이 없어. 나 빈손이야.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서 8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질 수 있는 말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8번.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었는데 한 치수 큰 것으로 배송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색상이나 디자인은 맞나요? 답은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말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색상이나 디자인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변은 네, 잘 맞아요. 아니면 잘 맞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된 거 보면요. 1번이 답인데요. 일단 주문한 대로 왔다라는 것은 잘 맞아요. 그대로 왔어요. 이런 답변이 되겠죠. 앞부분에 여자가 옷을 주문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옷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은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문한 그대로 왔어요. 네, 주문한 것처럼 디자인도 맞고 색상도 맞게 왔어요. 라는 답변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요. 여기 치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보통 영어에서는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옷의 크기, 옷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단위를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는 표현인데 옷을 사러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몇 치수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옷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구나. 옷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고르는 거죠. 하지만 행동을 고르는 문제도 마지막 표현, 그리고 행동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그 서술어 표현들이 있었죠. 무엇 하세요? 물어보는 표현 다음에 답변. 그럼 제가 무엇 할 테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또는 뭐 하는 게 어때요? 같은 권유나 행동을 시키는 표현들,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보고서 쓸 때 필요한 책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려고. 같이 갈래? 지금 가려고? 이 숙제 마무리하고 가도 될까? 그럼 그동안 난 빌릴 책을 검색하고 있을게. 고마워. 빨리 끝낼게.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답이 되겠죠? 맞습니다.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에 조금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책이 있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고 라고 끝났지만 뒤에 이게 숨어져 있어요. 가려고 해, 가려고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려고라는 문법은 1회에서 이미 공부했었는데요. 그때와 다르게 뒤에 하다가 있을 경우에 동사 하다가 왔을 경우에는 무엇 하려고 하다 라고 쓰고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보충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밑에 보면 남자는 숙제 마무리하고 가도 될까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인데 여자의 행동인데 내가 이것 할게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나옵니다. 빌린 책을 검색하고 있을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난 무엇 할게 라는 이 문장 표현만 잘 기억하고 계셨어도 이 부분만 잘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려고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려고는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데 뒤에 하다가 붙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런 의미로 바뀌어요. 앞에 있는 행동이 미래, 이제 곧 이런 뜻이죠. 곧 할 일, 곧 일어날 일을 나타냅니다. 주어가 나라면, 사람이라면 나는 곧 이거 할 거야, 이거 하려고 해 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뭐 날씨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닌 다른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나 도서관에 가려고 해 라는 것은 나 이제 도서관에 갈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비가 오려고 하다 라고 하면 비가 곧 올 것 같아 라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10번.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많이 아프실 때 드세요. 가벼운 운동도 자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받은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나가시는 길에 바로 받아가세요. 잘 푸셨나요? 답은 3번이죠. 내용 보면요. 이전에 1회 문제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만약에 여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문제처럼요. 마지막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받은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남자가 답변하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세요. 무엇 하세요? 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다음에 하는 행동, 서류를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윗부분은 만약에 놓치셨어도 이 마지막 부분만 잘 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잘 듣고 풀어주세요. 11번. 누나, 여행 가방 다 챙겼어? 가방은 거의 다 챙겼는데 비상약하고 칫솔이 없네. 칫솔은 욕실에 있을 테니까 찾아봐. 내가 비상약은 사올게. 그래. 추우니까 외투 입고 나가.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답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해봐. 나는 이거 할게 라고 말하죠. 만약에 여자가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했으면 이 부분이 여자의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이거 해라. 이거 한번 해봐. 나는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하면 이 앞에 부분이 여자의 행동이 되겠죠. 보면요. 남자가 칫솔 욕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칫솔을 찾아봐. 라고 행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행동은 칫솔을 찾는다 라는 행동이 이어져야 자연스럽겠죠.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단어는 없는데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윗부분에 보면요. 이 비상약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비상약이라는 단어는 보통 집마다 혹시 갑자기 아픈데 밤에 너무 늦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약국도 문을 닫았어요. 그럴 경우에 집에 미리 필요한 간단한 약을 가지고 있죠.
그런 약들을 비상약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사실은 사전에서는 비상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표준 단어로는 구급약 또는 구급약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구급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비약이네요. 죄송해요. 구급약, 상비약이라고 해요. 항상 가지고 있는 준비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표준어로는 구급약 또는 상비약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말하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보다 비상약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써요. 문제에서도 듣기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약이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사전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2번 문제죠. 자, 이 문제도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 힘내서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시작하세요. 12번. 과장님, 여기 요청하신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좀 빠듯한 것 같네요.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럼 온라인 강의를 빼는 게 어떨까요? 우선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답은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선 이렇게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여자에게 행동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정 조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답은 일정을 조정한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자가 위에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이 온라인 강의가 전체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빼면 어때요? 물어봐서 남자가 그럼 전체 일정을 조정해서 이거 빼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만한 게 없는데 이거 하나 볼까요? 일정이 좀 빠듯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빠듯하다라는 단어 아세요? 빠듯하다 또는 같은 의미로는 빡빡하다라고도 합니다. 빡빡하다. 빠듯하다, 빡빡하다는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가 없다.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이 모두 다 끝났어요. 1회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사용해서 직접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더 익숙해지고 계시나요? 2회가 끝나고 3회까지 넘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2번째 듣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